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비법. 오늘은 김난도 교수님의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지는 거다. 참고 교재는 지학사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논술 지도사 1급 자격증입니다. 제가 하는 국어 관련 유튜브는 국어 수능 대비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지는 거다. 김난도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사회학자이며 칼럼니스트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 트렌드 코리아,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등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갈래는 수필입니다. 성격은 성찰적, 교훈적, 설득적입니다. 제재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표현입니다. 주제는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고 선망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특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글쓴이가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을 중심으로 젊은이에게 주는 격려 메시지입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표현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긴 부정적 감정을 지적한 후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는 선망하여 자신의 열등감을 오히려 자기 성취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글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표현에 담긴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선망의 차이, 그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투심이 강한 이유, 그리고 질투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끝부분은 열등감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눈에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기서 부정적 감정이 내포된 말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의 감정,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지는 거다.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열등감을 자기 성취의 동력으로 삼아라. 질투하는 대신 선망하라.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라. 이것은 통틀어서 타인의 성공을 자기 성장을 위한 자극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핵심 체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격려 메시지입니다. 노인들을 독자로 하여 쓴 수필은 아닙니다. 이 글은 삶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에
자기 합리화와 질투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타인의 성취를 질투하는 대신에 선망하는 자세를 지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타인의 성취를 보고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지는 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다니다 보면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표현을 가끔 본다. 내가 이룬 것은 인정하지만 그건 내 삶의 방식과는 다른 성취이므로 내가 부러워할 것은 없어라는 의미일 것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요즘 세대의 쿨한 감성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쿨한 감성이란 얽매이지 않고 냉정한 성격. 하지만 어떤 때에는 이 말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는 걸 느낀다. 여우의 신포도처럼 말이다. 어느 여우가 길을 가다가 탐스러운 포도를 발견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을 수 없으니까 저 포도는 분명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자기 합리화의 표현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위안했다고 이솝 우화는 전한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드는 예화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에 담긴 감정을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만 돼도 좋다. 하지만 이 말에 질투의 감정이 섞여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 질투의 감정이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에 담긴 감정을 말합니다. 좋지 않다. 애써 남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비겁함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을 건강한 자기 성장을 위한 자극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 부분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 내포된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중간 부분은 자기보다 잘난 혹은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질투하거나 아니면 선망하거나. 선망이란 부러워하여 바람. 질투와 선망의 구별은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릴 것인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인가에 있다. 분명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또는 뭔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을 거야. 하는 식의 전제가 끼어들어 상대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질투라 부른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든지 하는 말도 모두 질투심의 발로다. 숨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숨은 것을 겉으로 드러냄 모두 질투심의 발로다.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질투와 선망의 차이에 대해서 썼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투심이 강한 것은 민족성이 못돼서는 아니다. 급격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써서 혹은 운이 좋아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 때문에 이른바 성취에 대한 성복 가능성이 낮아졌어. 생겨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투심이 강한 이유 추론을 했습니다.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복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하여 따름.
하지만 이것은 질곡의 역사,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기성세대들의 얘기다. 질곡이란 고통이란 말입니다. 질곡을 한자로 풀이하면 옛 형구인 착고와 수갑을 이르는 말입니다.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이 질곡이란 한문도 중요합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써보시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독재의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 정신적으로 장애를 남기는 큰 충격. 트라우마를 겪지 않아도 되는 젊은 그대들은 달라야 한다. 젊은 그대는 이 글의 독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투심이 강한 이유.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 안의 내용을 한번 더 풀이해 보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표현의 양면성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긍정적 측면은 젊은 세대의 쿨한 감성을 대변했습니다. 부정적 측면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의 감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대체 방법과 젊은 세대에 대한 조언은 질투는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림, 선망은 상대의 성취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조언은 질투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남의 성취를 자기 성장을 위한 자극으로 활용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질투심의 형성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나는 그대들이 질투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에게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질투의 감정으로는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 질투를 왜 하는가? 상대의 성공 요인을 운이나 부정처럼 통제 불가능한 것에 돌림으로써 자문자답의 방식입니다. 성취를 깎아내리고 나면 스스로의 반성이나 분발을 일깨우는 분발이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남. 분발을 일깨우는 불편한 심리적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은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자기를 돌아보는 작업이 생략되면서 돌아보는 작업, 반성이나 분발, 자신에게 주는 자극은 잘해야 할 곳을 잃는다.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은 결국 순간에 작은 자기 위안에 그치고 말 우려가 있다. 경쟁이 끝을 모르고 치열해진 세상이다. 우리 눈에는 이긴 사람들이 휘날리는 성전기만 보이지만 성과, 실상 항상 이기는 사람이란 없다. 누구나 조금씩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번에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중요하다. 경쟁을 통해 얻어야 하는 효과. 그런데 조금 졌다고 상대의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질투한다면 그 다음 경쟁에서는 결과는 뻔하다. 결과는 뻔하다. 명약과나 또다시 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질투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 누구는 외모에, 누구는 성장 환경에, 누구는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처럼 그 근원이 다양한 만큼이나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다양하다.
대개 사람은 그 열등감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잊거나 부정하며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의지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쓴다. 그대는 어느 쪽인가? 같은 조건이라면 가벼운 배일수록 더 빠를 것 같아. 여기서 문제의 B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뱃사람들은 배 밑바닥에 밑짐이라 부르는 일정 무게의 짐을 항상 실어둔다. 밑짐이란 열등감입니다. 밑짐이 든든한 배는 풍랑은 그 시련입니다. 풍랑이 거센 때라도 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열등감을 인생의 밑짐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떻겠는가? 감추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성취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어떨까? 동력이란 어떤 일을 발전시키고 밀고 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그럴 때 열등감은 인생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풍랑이란 실은 고난을 말합니다. 열등감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간은 질투의 감정에서 벗어나 열등감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질투하는 대신 선망하라.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라. 설령 그의 성공에 문제가 많아 보일지라도 그대는 오히려 그에게서 존중할 만한 점을 애써 찾아 그것을 배우라. 한껏 부러워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제목에 대한 설명식으로 글을 종결해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지는 것이다. 끝부분은 부러움을 통해 승리를 얻길 당부합니다. 저도 젊은이들에게 이 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는 대신 선망하라.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라. 설령 그의 성공에 문제가 많아 보일지라도 그대는 오히려 그에게서 존중할 만한 점을 애써 찾아 그것을 배우라. 한껏 부러워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내가 그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지는 것이다. 부러움을 통해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끝부분은 부러움을 통해 승리를 얻기를 당부합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내용 연구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성취에 대한 질투나 감정이 지니는 문제점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심리적 과정을 겪지 않음, 타인의 성취를 자기 성장을 위한 자극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순간의 자기 위안에 그칩니다. 실패와 열등감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은 강한 의지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 성취의 동력으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당부는 성공을 위한 지침은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고 질투하지 말고 선망할 것. 성공한 사람의 장점을 찾아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